중국 경제가 확장 국면이다. 이 말이 진짜 사실일까요? 사실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는 것을 보면 베이징이든 상하이든 선진이든 아니면 광저우도 마찬가지요. 상가들이 텅텅 비었다고 하잖아요. 대형 쇼핑센터에 1층, 2층부터 비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피눈물이 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중국 경제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디플레이션 말입니다. 저성장의 저물가. 지금 중국은 신음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표가 말입니다. 다른 지표가 나와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입니다. 2025년 1월에 49.1까지 떨어졌거든요. 제조업의 구매관리자 지수라는 게 기준이 50입니다. 50보다 높으면 경기가 확장된다는 거고요. 50보다 낮으면 경기가 쪼그라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월 달에 50.2입니다. 경기가 확장 국면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제조업의 구매관리자 지수는요. 경기를 굉장히 잘 맞춥니다. 제조업체에 가면 구매 담당 임원 내지는 구매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예. 그 구매 담당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집계한 게 구매관리자 지수거든요. 제조업에서는요. 원료를 사든 반제품을 사든 부품을 사든 원가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가 50.2다. 오 좋아지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맞을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죠. 게다가 중국 비제조업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의 구매관리자 지수도 1월에 50.1이었거든요. 2월에는요. 50.4로 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52.2가 1월에 50.1까지 떨어지면서 이 비제조업 서비스업에서도 이제 50이 무너질 거다. 그렇게 시장은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상하고는 영 다르게 중국의 제조업도 좋아지고 비제조업도 좋아지고 중국 경제가 좋아지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진짜 좋아질까요? 우리가 중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우리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수출이 지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온다고 하더라도 큰 타격을 안 받고 수출이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 제가 분석하기에는요. 이게 중국 정부의 조작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요. 제 느낌에는 중국에도 춘제가 있잖아요. 춘제가 우리 구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춘제가 되면 오랫동안 쉬어요. 그러면서 고향 앞으로 해요. 고향 앞으로. 적어도 1억 명 가까이가 고향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고향 앞으로 갈 때 빈손으로 못 가잖아요. 그죠? 뭔가 손에 바리바리 들고 고향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손에 바리바리 들고 갈 때 그게 말입니다. 결국 제조업을 조금 낮게 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또 중국은 과시욕이 큽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고 나니까 뭐 너도 나도 바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시욕이 별로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과시욕이 크니까 고향에 가서 친구들 모아서 야, 밥 한 끼 살게 하면서 다 끌어내서 밥 한 끼 사고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좋아지는 것 아닌가. 쉽게 말하면 춘제 효과라는 거죠. 춘제 효과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지표를 보고 중국에 투자한다 이런 생각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나빠요. 중국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생산자 물가가 12월에 마이너스 2.3%예요. 생산자 물가 도매 물가잖아요. 도매 물가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면 안 팔리기 때문에 깎아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것도 도매 물건을. 경기가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경기가 좋으면요. 아무리 도매 장수라고 하더라도 더 비싸게 받겠죠. 더 비싸게. 안 팔리면
싸게 줘야 되는 거예요. 덤핑으로라도 넘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도매 상황을 보면 안 좋습니다. 소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매도 2024년 12월에 0.1% 소비자 물가가 올라갔어요. 소매 물가가. 0.1이면 찔끔 올라간 거잖아요. 찔끔.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았고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약간은 좋아질 수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도매 물가가 떨어지고 소매 물가가 떨어진다는 거, 예, 이것은요, 예,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여기에 최악의 폭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관세 폭탄은 중국에게도 치명타를 줄 겁니다. 현재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예 무시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게 지표를 보니까 괜찮아 보이니까 무시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타격을 줄 겁니다. 중국도 수출 중심의 국가거든요. 관세가 15%에서 30% 관세인데 여기에다 10% 관세를 더 매겼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또 10% 관세를 더 매겼습니다. 20% 관세가 된다는 건데 이것을 살아나기가 쉬울까요? 저는 쉽지 않다에 한 표가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그만큼 앞으로 중국의 핵폭탄이 떨어지는 것, 예, 보복 관세죠. 관세 폭탄이 떨어지는 것, 그게 핵폭탄이나 다름없을 텐데 충격이 된다는 이야기죠. 경제 성장률도 보면 2024년에 5%였잖아요. 2025년은요. 지금 4% 예, 중반 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쁘다는 이야기죠. 더 나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중국의 어떤 지표를 굳이 그대로 뭐 지표가 믿는 건 맞아요. 그러나 추세선을 믿어야지 단일 지표를 믿지는 말아라.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세선이라는 건 결국 말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말합니다. 예, 전체적인 흐름. 예를 들어 말입니다. 중국의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다. 지금 보시면 중국 경제가 출렁거리고 있다 이렇게는 느껴지시죠? 2023년 5월에 48.8에서 9월에 50.2 계속 올라갔다가 다시 2024년 1월에 49 그리고 3월에 50.8 올라갔다가 출렁출렁 되잖아요. 경제가 불안정하다는 뜻이에요. 경제가 불안정하다. 이게 올라가더라도 서서히 예, 많이 말고 예, 폭등하는 거 말고요. 서서히 올라가는 게 건실한 성장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되겠다. 그 말씀 오늘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그 말씀입니다.